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189번 문제 질문했는데 오늘 질문 잘했어. 자, 이 문제는 수능 기출이라고 돼 있잖아. 요게 한때 한 2년 정도 트렌드였어요. 요런 유형. 자, 문제 한번 보자. 일단은 그래프가 두 개가 이제 치수함수 두 개가 그려져 있다. 한 개가 요래 생긴 거고, 요 식이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1 요래 생겼다. 자, 한 개 위에 돼 있대. 얘는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3분의 8이다. 자, 얘 한번 봐봐. 요 두 개는 이제 모양을 좀 봅니다. 밑이 3분의 2잖아. 얘도 두 개는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는 그런 두 지수함수입니다.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 장면에서 직선이 딱 나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다고 말이야. 이 직선을 보니까 y는 2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데 하필 요걸 잘 봐야 됩니다.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그러면 x 값이 t만큼 변할 때 y 값은 2t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에서 얘를 잡아내야 된다. 이 말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트렌드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선생님이. 자, 보세요. 요점과 요점을 보는 거야. 기울기를 잡는데 요게 t만큼 움직이면 얘는 2t만큼 움직인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게 기울기의 의미 아니야. 뭐가 잡히자. 이 상태에서 힌트를 주거든. 교점을 얘를 P라고 얘기하고 얘를 Q라고 얘기했는데 PQ의 길이가 하필 루트 온 거야. 아, 이 출제하는 사람하고 이거 느껴지지? 안 느껴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봐봐. 느껴지지? 자, 야, T가 1이고 얘가 2다 이 말인 거야. 한번 생각해봐봐. 이게 힌트라고, 힌트.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꼭 푸세요. 지금 문제가 여기 PQ 아니야. 그죠? 이 루트 오락했다고.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힌트야. 이 값이 1이면 요 값이 2다 이 말인 거지. 다시 말해서 점 P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면 그게 Q가 됩니다 라는 뜻인 거야. 이거를 신호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조금 더 집중시켜볼까? 이게 별표 4개 짜야 됩니다. 그 질문을 잘한 거야. 자, 더 읽어볼게. 이 장면에서 요 식 한 개만 주고 조건 한 개만 주고 K를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함수에 교점이 이렇게 발생하면 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히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요 P 있잖아요. 이 P는 요 함수 위의 점이거든.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놈을 내가 X좌표를 A라고 하면 써보자는 거야. 그럼 Y좌표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조금 더 뇌를 좀 굴려봐. 요 A를 여기 대입하면 되지만 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A를 대입해서 Y를 적어도 괜찮다고. 이게 좀 더 심플하잖아, 이거 보기에는. 이해가지? 그러면 요 Q점의 좌표는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 X좌표를 A 플러스 1로 설정하는 거야. Y좌표는 2A 플러스 K 플러스 2라고 설정하는 거야. 이해가 가자. 그러면 요 Q는 요 함수 위에 점, 동시에 요 함수 위에 점도 된다는 얘기잖아.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금 보입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내가 문제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 요 함수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 Y좌표가 2A 플러스 K입니다. X좌표는 3분의 2의 A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 함수는 요 점은 요 함수 위의 점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대입합니다.
편안하게 y좌표는 2a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고 x좌표는 3분의 2에 요 x 대신에 a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3분의 8이다.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내 눈으로 봤습니다. 눈치채지지? 요 값이 어떻게 돼?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식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느낌 오지? 두 개 한번 빼봐. 좌변은 좌변끼리 빼게 되면은 좌변이 2가 될 것이고 우변할 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얘를 빼고 올게. 그럼 얼마야?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 장면에서 지수 여기에서 요걸 빼는 요게 이제 여러분 연습하면 됩니다. 뭐가 더 낫게? 현재야. 그냥 할게. 자, 여기서 이걸 빼면 차수가 지수끼리 덧셈 뺄셈은 차수가 낮은 새끼로 묶습니다. 그럼 차수가 얘는 a 플러스 2차, 얘는 a 플러스 3차니까 뭘로 묶는 게 맞겠어요? 그렇지. 3분의 2에 a 플러스 2차로 묶습니다. 발로 해놓고 잘 봐. 여기에서 요걸 뺀 거야. 그러면 인마 나올라 하면 여기 1이 있으면 될 거고 얘 나올라 그러면 여기 뺐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쓸 수 있겠어요? 보세요. 얘랑 얘 계산하면 얘가 되고 얘랑 얘 계산하면 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치수끼리 덧셈 뺄셈은 차수가 낮은 놈으로 묶는다. 요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 값은 3분의 이제 1이 됩니다. 그렇죠.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보세요. 요 넘깁니다. 요거 넘겨버리면 여기 3분의 6이니까 빵빵 날리는 게 얼마야? 3분의 1이네. 그지? 오, 이거 3분의 1 또 있네. 잘 보세요, 이제. 식이 3분의 1에 곱하기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 현재 장면에서 두 개 갖고 싶어. 자, 이 값이 1이 되면 되겠지. 얘가 1 되려고 하면 이게 몇 제곱이 되면 돼? 0제곱이 되면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끝났다. 요 a를 뭐 여기 대입하면 k가 나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빨리 한번 해보자. a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그 마이너스 4입니다. 플러스 k가 되고 3분의 2에 a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요. 1제곱이고 플러스 1이다. 그럼 k는 다 묶어보자. 3분의 넘어옵니다. 12 플러스 2 플러스 3. 이게 k 아니냐? 오케이. 자, 쓰세요. 요 쓰고 선생님 좀 다른 생각 조금 해볼게. 그러니까 문제는 평행이동이다. 요 생각하면서 좌표를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나? 자, 한 번 더 강조한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만 해요.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연습 문제에서 볼만합니다. 문제가. 자, 이 하는 거 잘 봐봐봐. 제일 처음에 캐치한 걸 봐. 여기 1번이야. 기울기. 이걸 잊으면 안 돼. 기울기는 평행이동과 원래 원천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P점과 Q점을 좌표를 설정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1만큼 움직이고 Y축 2만큼 움직인 점이 Q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이 점의 좌표를 설정할 때 이게 A, 보잖아. 얘는 B, 뭐라고 써야 돼. 미지수를 한 개 더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결국식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루트 5라는 사실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실제로 1이고 이게 2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설정할 때도 보세요. 여기 두 번째인데 여기 좌표를 설정할 때 x좌표를 a라 했자 요 a를 요 p점을 보면 요 함수하고 요 함수가 만나는 점이잖아. 그럼 그 a를 여기서 대입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식이 복잡해지니까 여기 대입해서 k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입해가지고 y 좌표를 쓰는 거야.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한 게 얘란 말이지. 이해했잖아.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세요. 요거 대입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되지. 대입하면 같은 거야. 한번 봐봐. 여기 x에 a 플러스 1을 대입해봐. 그럼 얘 나오잖아.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근데 이 점은 다시 이 함수 위에 정도 되잖아. 이제는 여기 대입해줘야 된단 말이야. 됩니까? 그러면 요거를 여기 대입하는 과정을 우리가 안 했잖아. 여기 대입했다 생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입해가 식을 또 뽑아내. 이게 4번이거든. 두 식을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요거 한 개만 조심하면 돼. 일단 얘를 보는 순간 두 개를 빼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 요거 한 개만 조심하면 돼. 치수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차수가 낮은 것으로 봅니다. 쌤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치수끼리 덧셈 뺄셈은 차수가 낮은 놈으로 묶어주는데 이 봐봐. 차수가 낮은 놈으로 묶은 거야. 여기서 요걸 뺄 때 이해가지?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질문해봐. 뭐 쉽게 푸는 방법도 괜찮아. 그냥 넘어가는 데 집중한다. 74쪽에 볼게. 74쪽에 몇 번? 162번? 기가 잘 늘 그 오래된다. 자, 74쪽 한가 봐. 자, 페이지 74쪽입니다. 여기에 162번 질문했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응? 보니까 합성함수네. 여기에 공수2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제 합성함수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합성함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줄게. 함수 fx가 있는데 요놈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우리가 익히 익숙한 집수함수, 감소하는 집수함수. 그런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1, 2, 3, 4 이하입니다. 요 범위에서 합성함수 y는 g 서클 f의 x 요 함수입니다.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정석풀이로 하면 치환을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빨리 푸는 거 한번 봐봐봐. 선생님 얘기 들어봐. 요거는 그냥 편하게 g에 fx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 얘를 그냥 한 마리 변수라 생각해. 그냥. 그러니까 g라는 함수를 그냥 보면 되는 거야. g라는 함수. 자, 이 g라는 함수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잖아. 이 g라는 함수가 그래프 그려. 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g라는 함수가 감소하니까 이것도 g라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요게 하나의 변수라 생각하란 말이야. 편하게 얘를 t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 t축이 이제 이 가로축이 되는 거야. gt라고 정했으니까. 그럼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 t가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t 범위가. t가 졸라 큰 값일 때 이 함수는 작은 값,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t가 제일 작은 값일 때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 감소함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t의 범위만 정하는 것인 거야. t가 뭐예요? 지금 내가 뭐를 틀어줬습니까? fx. 그럼 fx 범위를 찾으러 가는 거야 이제. fx 내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 위로 올라가 그림 그리면 돼 이렇게. y 이거 다 필요 없어. 이 대칭축이 얼마고? 대칭축이 얼마고? 그래 2잖아 2. 대칭축은 x는 2 아닙니까? 이거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x 범위를 봐. 요 범위래.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요 범위에서 t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그게 이 t의 범위가 나온 거고 그걸로 적으면 답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얘는 x가 얼마일 때 t가 제일 커집니까? 그치 2일 때 t가 제일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y축이 t축이거든. 그럼 봐 이제 이 말은 2, x 2 대입하고 여기 2 대입한단 말이야.
2 대입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4, 요거 얼마? 8, 4. 요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요 값이 t의 값이란 말이지. 선생님 지금 요 놈을 t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마찬가지야. t는 최소가 될 때는 요거 아니겠어? 이게 제일 작은 값 아니야? t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4 대입해봐. 4, x가 4일 때. 날라가네. 얼마? 마이너스 5라고?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 값은 fx의 값, 다른 말로 t의 값이 된단 말이야. 그럼 t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돼?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1 이하가 t의 범위인 거야. 여기에 적으면 끝이야.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합성함수의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가 나온단 말이야.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그럼 g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 얼마? 마이너스 5를 D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 세이 얼마고? 고맙대. 32제. 됐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다 했어. t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gt니까. gx니까 요 t라고 생각하란 말이지. 여러분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얼마? 2.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좀 어색하나? 합성함수 기억나자. 지금 혹시나 내가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 혹시 공수2 과정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자 봐봐, 내 봐봐. 잘 듣고 그럴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 해서 해봐봐, 해봐. 그래, 그러고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게. 입술아 피곤해가지고 입술 다 째지는데 양치질을 아침에 또 내가 양치질 한 5번 하거든. 왜 5번 하냐고? 이빨이 다 빠질 것 같아.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냄새 날 거야. 향수 막 뿌리고 막 끊으면 되잖아. 그게 안 되네. 나 이제 환자야, 선생님. 환자. 쓰세요. 냄새 날 거야. 응? 또 궁금한 거? 나는 회색 후드티만 보면 나 모르겠는데 회색 후드티만 보면 나 그게 생각나. 이거 자, 질문 없어요? 괜찮습니까? 다 물어봤어? 정작 정말 중요한 건 안 물어보고 이 사람. 자, 아니야. 내가 안 물어보니까 안 할 거야. 안 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게 74페이지에 166번 같은 거. 이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막 거품을 못 물었잖아. 그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191번 이런 거. 이거 내신 빈출 1위야, 1위. 다시 82페이지에 191번 이런 문제들. 내신 빈출 1위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지난 시간에 100만 불짜리 유형 3가지 마지막에 적어줬지. 그건 출제 확률이 100%인데 지금 10% 기준으로 보면 1등급에 결정합니다. 그 유형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191번 이런 게 좋은 문제입니다. 188번도 문제가 괜찮습니다. 고3 모의고사 21번에 위치할 수 있다. 내용이 좀 더 붙습니다. 초심한 190?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거니까 질문하잖아. 질문해. 괜찮아. 중요한 거는 별표 4개. 별표 4개. 날라갔어? 안 날라갔어. 자, 봅시다. (8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191번 문제입니다. 문제 좀
초등학생 그냥 같이 보세요. 4의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다. 지수 방정식입니다. 이 지수 방정식에 근은 x를 의미합니다. 요게 알파인데 이게 무슨 근이라고? 실근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근은 알파뿐이고 개수입니다. 실근은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써줄게. 알파가 실근이다라는 얘기하고 실근은 알파뿐이다라는 얘기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씁니다. 실근은 알파뿐이다. 이처럼 생긴 이뿐이처럼 생긴 보인다. 알파의 그 실근의 범위가 요 범위에 있어야 돼. 나머지 근은 몰라. 언급을 전혀 안 했단 말이야. 그때 A가 0보다 큰 양수였대. A의 범위를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쌤이 얘기한 게 반복된다. 지수의 형태가 반복되잖아. 그 반복되는 놈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었다. 이게 출제가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얘기가 한 거야 지금.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t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4a 이퀄 0이라고 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x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장면에서 그는 뭐가 되냐? t 입장에서는 알파가 아니고 2의 알파 제곱이 근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인마가 실근이 알파밖에 없다는 얘기는 얘의 2차 방정식 근이 일단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양수여야 돼. 지수니까 2차 방정식이 양의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 잘 따라와야 돼. 근데 이 문제가 또 좋은 점은 이 A를 미지수로 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얘의 대칭축이 있지 않겠어?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대칭축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야 지금. 얘를 고민을 해서 실근이 알파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잡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문제야. 자,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또 조금 더 쉽게 만들어 주려고 알파의 범위를 잡아놨거든. 10번 보세요. 내가 t를 2의 알파 제곱이라 썼지. 그럼 여기서 t의 범위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밑에 2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부모 방향 안 바뀝니다. 2의 알파 제곱이 t잖아. 2의 1제곱은 2고 2의 알파 제곱은 t고 2의 2제곱은 4가 돼. 아! t가 양의 실근이어야 되는데 t 범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는구나. 땡큐다 이제. 다 해서 t에 관한 2차 함수를 그립니다. 자, 보세요. 요놈입니다. 요놈을 우리가 ft 아일랜드로 잡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실근이 알파뿐이다 이 말인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2의 알파 제곱이죠. 요 2의 알파 제곱이 2하고 4 사이를 지나는 게 한 개밖에 없다 이 뜻인 거야. 알겠지?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2하고 4 사이가 되지. 여기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거 대칭축을 잡는 게 문제라고. 대칭축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범위 다 나와야 돼. 근데 또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거야. 이 봐봐. A 범위가 뭐라겠어? 함수래. 어? 이건 음수네. 땡큐인 거야. 대칭축의 위치를 잡아줬다. 0이 여기 있으면 대칭축은 t는 마이너스 2분의 a. 왜? a가 양수니까 이건 음수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자꾸 한정상을 잡아주는 거야. 극강의 문제 들어가면 이거 안 나와야 돼 이거. 이거 안 나오면 범위를 한 개, 두 개, 세 개 다 잡아야 돼. 이게 지랄인 거지. 자, 다 끝났습니다. 2차 함수가 그래프가 반드시 이리 그려야 돼. 반대편이 가는 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 우리 문제에서는 2하고 4 사이만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공수원 과정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했던 기억나요? 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FT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2를 대입한 이 함수값은 음수가 돼줘야 되고 4를 대입한 함수가 양수가 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A 범위를 답으로 하면 된다. 자, F 2 대입해 보세요. 여기 2를 대입하면 여기 FT니까 2 대입하면은 4 플러스 2A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그렇죠? 빨리 들어. 나가노마. 그죠? 2 대입하면은 요게 음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F4입니다. 4를 대입한 거. 조금 또 대입합니다. 4 대입하면 16 플러스 4A. 그죠? 마이너스 4A입니다. 요건 양수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양수네. 다 날아가 보니까. 얘만 잡으면 끝나네. 다 풀었습니다. 마이너스 2A, 4가 되고 2A가 되지. 자, 맞습니까? 이게 2가 되고, 여기 답이다. 자, 할 수 있겠나? 한번 써보세요. 요거, 별거죠. 야, 이 세 문제밖에 안 풀었다, 지금. 자, 한 번 더 봐. 요거 중요한 거 한 번 더 잡고 진도 나갈게. 다시 보세요. 자, 82페이지 191번 문제인데, 자, 칠판 가봅니다. 확실히 끝내자. 지수 방정식 있다. 이 얘의 근은 x다. 근데 x가 실근인데 그 실근이 되는 x가 알파 한 개밖에 없대. 근데 이게 문제 준 조건이다. 근데 알파가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때 A를 찾아라 했는데 A 범위를 구하래. 근데 A가 양수여야 된대. 전부 중요한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요 범위 없거나 이마 없거나 이러면 굉장히 문제 어려워진다는 얘기 선생님 한 번 더 합니다. 진짜로 29번에 나와서 모사 모의고사. 진짜 요 범위 다 이거는 다 한정사항이 너무 많고. 자, 문제가 어떻게 푸냐? T로 쳐내. 2차 방정식 만들어. 그럼 이 T의 근은 2의 알파 제곱이잖아. 알파가 여기 X가 알파 한 개밖에 없으니까 T도 2의 알파 제곱 한 개밖에 없어. 이게 실근이 돼야 돼. 이해했지?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친절하게 알파 범위를 줬다고. 그러니까 2의 알파 제곱의 범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밑을 2를 다 취하면 돼. 그럼 2의 1제곱, 2의 알파 제곱, 2의 제곱이니까 T가 2하고 4 사이에 한 개만 있으면 돼. 자, 문제 간단해졌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하고 4 사이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잘 집중해야 돼. 실근이 한 개만 있다 그러면 요거 딱 접해가지고 판베시티가 0이라고 해서 틀린단 말이야. 원래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왜요, 선생님? 이 대칭축이 얼마야? T는 마이너스 2분의 A란 말이야. 그런데 A 부호가 뭐라 했어? 양수형 대칭축이 부호가 뭐라는 얘기야? 음수. 그러니까 여기 접할 수가 없는 거야. 원래는 그거를 열어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참수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서 여기 한 개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전부 문제가 다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자, 마지막 조건 해석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요 FT를 2차 함수로 봤어요. 4를 대입한 게 양수, 2를 대입한 게 음수. 끝인 거야. 이 조건 만족한 A 범위를 답으로 하면 된다. 선생님 알겠죠? 응. 자, 진짜 써주세요. 다섯 수비가? 혹시 또 질문 있는가? 괜찮아 없는가? 괜찮은가? 자, 좋습니다. 그럼 83페이지에 지수 부등식 한번 넘어가 볼게. 요거 간단하게 내용 정리는 따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지수 방향처럼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냥 쭉 따라갈 수 있게 유형을 다 잡아줄 테니까 칠판만 보시면 됩니다. 한 칠판만 딱 할게요. 지운데이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지수 방정식 봤으면 지수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을 뿐이야. 나머지는 다 풀이가 똑같다는 얘기고, 우리 책에 83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는 잘 푸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선생님하고는 유형 보면서 한 개씩 정리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지수 부등식이라. 자, 유형을 잡아볼게. 자, 한 개만 더 줄게 내가. 지수 부등식이란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A의 X제곱 부등호가 있어. 여기에 지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냥 B 이렇게 들어가도 돼. 응. A의 뭐 다른 제곱이 있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냥 지수로 써줄게. 자, A의 뭐 Y제곱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한번 봐봐봐, 내가. 자,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큰 게 정석입니다. 지수 함수를 기반으로 하니까. 일단 봐봐. 얘가 A의 X제곱이 A의 Y제곱보다 크대. 이게 부등식 아니야. 그러면 X가 커, Y가 커. 그렇지, 모르지. 와, 우리 현재 GP에서 보고 있지. 좋다, 좋다. 이게 모른단 말이야.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 얘를 봤는데 X가 Y보다 큽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그렇다고? 미조건이 너무 중요하다고. 요거 한 개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 하면 얘는 증가함수잖아요. 또 이 경우에는 당연히 X가 Y보다 큽니다. 근데 만약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 아닙니까? 그럼 위에 지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 Y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등호가 바뀐다는 얘기. 요거 한 개만 조심하면 됩니다. 접수됩니까?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 자, 봐. 첫 번째다 번호 붙여서 한 칠판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 그냥 칠판만 보시면 돼. 너희는 4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 16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x 맞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지수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에 미지수가 있고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지수 부등식이 있었어? 어디 눈이 가야 돼? 밑에 눈이 가야 돼.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죠? 반대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밑을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16분의 1은 4분의 1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2 곱하면 얼마야? 2x의 제곱 플러스 2x라 쓸 수 있겠나? 그러면 끝났습니다. 밑이 4분의 1이니까 왼쪽 오른쪽 부등호 이렇게 나눴으니까 반대로 바뀌면 끝이야. 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다.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요. 2x의 제곱 플러스 2x를 쓰면 돼. 요거 풀면 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부등호 방향 요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이항시켰어요. 인수분해가 되네. 4랑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 이하다 그랬으니까 오므라드는 범위가 답이야. 마이너스 4 이상 x가 3 이하다. 요게 답이겠네. 자, 안 들었지? 첫 번째 부등식입니다. 두 번째 부등식은 뭐? 칠판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이다. 두 번째는 이런 거 볼게요. 9의 x제곱 더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3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7 이런 거 봅시다. 방정식 할 때도 똑같은 모양 나오면 치환한다 그랬잖아. 부등식도 똑같아요. 치환하면 됩니다. 뭐가 반복되는 게 보이지? 뭐가 반복되노? 3의 x제곱 좋습니다. 얘가 반복됩니다. 얘를 t로 치환을 해줘요. 치환을 하면 범위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t 범위는 양수. 그잖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니야. 그럼 바꿔보자. 태원이 불러봐. t의 제곱 벌써 하루 만에 지나가는 거가 플러스 T의 T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3t 한 번 더 기회 줄게. 잠깐 카메라를 끌까? 그렇지. 9t 플러스 27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봐.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7 이렇게 된다. 이 수분이 되네. 9랑 3 마이너스 1 붙이면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3 이상 t가 후이야 되는데 우리는 t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x의 범위가 필요하거든. 바꿔주는 거야 이제. t가 뭐냐 말이야. 3의 x제곱을 t라 뒀잖아 우리가. t 범위 나왔잖아. 다 했어 이제. 마이너스 3 이상 t는 3의 x제곱이지. 맞잖아. 취하했으니까. 그럼 야는 3의 뭐예요? 제곱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생겼습니다. t는 뭐보다 크다 그랬어요?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3의 x제곱 3의 제곱.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x의 범위만 설정하면 된다. 얘는 필요 없지. 원래 3의 x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동호 방향 안 바뀐데 지수끼리 요 대소 비교만 하면 된다. 오케이? 3, 3 없어진다 생각하면 된다.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한 개만 더 할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다. 치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치수 부동식도 있거든. 즉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1 5제곱 당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 보세요. 요거 보고 한번 끊을게. 자, 이 얘기가 왜 있노 봤더니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수의 밑이 미지수이긴 한데 0보다는 커져야지 지수 부등식이 성립하거든. 선생님 얘기 들어봐. 양수여야 돼. 밑이 음수인 지수 부등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조건에 위배됩니다. 자 그럼 얘 풀어보자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요 밑이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에 있냐 그것만 보면 돼. 첫 번째입니다. x 플러스 1이라는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증가함수야. 그럼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위에 지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5보다 작다.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요 밑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 경우가 중요한 거야. 이 경우는 부동 방향 반대로 바뀌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반대로 쏙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라고. 요것만 생각해. 지수 부동식은 얘가 핵심 키다. 요식에 나올 때는 반드시 0하고 1 사이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틀리거든. 자, 마저 풀어볼게. x는 0보다 크다. 이 전제 하에서 요 부동식을 풉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8이 되고 2x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 x가 크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하고 요걸 어떻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답으로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x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x는 0보다 크다. 여기 첫 번째 답입니다. 밑에 보세요. 요거는 마이너스 1, x, 0 요 범위에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8, 2x, 마이너스 4, x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요 범위 안에서 얘가 돼야 되니까 두 개 공통 범위를 또 답으로 해야 돼. 한번 대답해 볼래?
공통범위 뭘까요? x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어. C야.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 저기 공통범위? 얘하고 얘하고 공통범위 없지. 없잖아. 없는 거야. 얘가 다니. 지금 많이 느낌이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씁니다. 지수부등식 기본 유형했거든. 이제 약간 레벨이 올라가는 유형을 4번, 5번에서는 적어줄 테니까 일단 좀 쉬어보세요. 잠깐 빼세요.